안녕하세요. 청담 성형외과 양동주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1번 환자분, 2번 환자분 과연 뭐 하셨을까요? 1번 환자분은 보시면 눈 밑은 뭔가 이렇게 볼록해 보이는데 가려서 잘 안 보이고요. 팔자나 이런 마리오네나 같은데 이 주름은 없으시거든요. 그러고 보면 되게 팽팽하시잖아요. 근데 사각이다. 과연 뭐 하셨을까요? 사각기라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뭐죠? 1번 턱 보톡스. 요거 요즘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턱 근육을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을 못 쓰게 하면 줄어드는 거. 우리가 팔 부러지면 기부스하고 나서 한 세네 달 하다가 딱 풀면 팔이 아주 그냥 쫙 가늘어져 있는 게 근육을 못 써서 그렇거든요. 똑같이 턱 근육도 보톡스를 하면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면 씹을 때 처음 맞으시는 분은 좀 불편해요. 입도 잘 안 벌어져. 하품을 하려고 해도 크게 안 벌어져. 고기 씹을 때 힘이 안 들어가.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효과를 주려고 나오는 증상인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맞을 때는 그런 거 잘 못 느끼세요. 처음에 좀 불편한 거죠. 과연 이분은 뭘 한 거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순하게 여기 턱 근육에다가 보톡스만 저기가 이렇게 5방. 이건 이제 저희가 놓는 방법인데, 보통 이제 뭐 턱보톡스 막 계속 요즘 하도 많이 맞으시니까 뭐 다른 데서 맞으셨는데 효과 없었다 이런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 저희한테 오셔서 맞았을 때 효과가 없었던 분, 글쎄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정말 그분이 보톡스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은 이상은 거의 효과가 있게, 때에 따라서 보톡스의 효과가 좀 약하면 실도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단순하게 턱 보톡스 비포 애프터예요.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이것 때문에 턱뼈 깎는 수술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보톡스의 장점은 간단한 거지만 단점은 뭐냐? 단점이라 보기 힘들죠? 저를 딱 보시면 정면에서 저 여기 뼈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옆에 보면 역시 남자니까 여기 사각뼈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톡스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면에서는 이 근육이 없어서 가름해 보이지만 측면에서 이 사각뼈는 그대로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사각턱뼈 축소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각뼈를 줄이는 수술만 하면 근육은 안 맞아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턱 근육까지 한꺼번에 수술하면서 줄여주기도 하는데 그거 결코 영구적이지 않으니까요. 보톡스를 늘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각턱뼈 수술을 하더라도 턱 근육 보톡스를 계속 맞으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분. 과연 이분은 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막 조금 힌트도 좀 드렸었는데, 요런데. 그죠? 팔자가 되게 깊어. 그리고 마리오넷도 깊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앞쪽이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턱 근육은 뒤쪽이에요. 귀 밑에보다 약간 앞 정도? 이게 턱 근육이고, 또 하나 또 있어요. 보통 여자분에서는 훨씬 적고 남자분에서는 많은데, 이렇게 정면 보면 이렇게 커요. 그래서 턱 근육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때 이렇게 누워서 한번 거울 봐보세요. 그러면 딱 누웠을 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귀가 이렇게 있거든요. 누워서 하니까 이상하네요. 이 귀 밑에 여기가 볼록한 거, 여기는 침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턱보톡스는 어디예요? 턱보톡스는 힘을 꽉 주면 튀어나오는 여기예요. 그게 딱 앉게 되면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앉아서 진료 볼 때 이거 턱보톡스 하시면 돼요 했는데 막상 누워서 보톡스 맞거든요. 누워서 딱 보면 이 두 개가 딱 분리돼서 보일 때는 거울로 이제 보여드려서 요거는 턱 근육입니다. 요거는 침샘입니다. 그래서 턱보톡스, 침샘 보톡스를 같이 맞으시는 게 좋고, 턱보톡스는 맞으면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인데 이 침샘 보톡스도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데요. 한 번 효과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진짜 5번, 10번까지도 맞아야 주는 분도 있어요. 진짜 안 주시는 분은 저희가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주사를 놔서 좀 없애드려요. 그때는 보톡스만 놓는 건 아니고 이제 트리암신하고 스테로이드 섞어서 놓기도 하고 윤곽주사 여러 가지 섞어서 같이 놔드려서 최대한 어떻게든 줄여드리는 거죠. 이게 침샘하고 이제 턱 근육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1번 분은 침샘은 안 한 거고요. 보통 침샘이 젊은 여자분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남자분에서 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순수하게 이 뒤쪽은 그냥 보톡스만으로도 좀 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은 과연 어떤가? 뒤쪽이 아니라 앞쪽이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부가 탄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부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여기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턱보톡스 맞을 때 처음에는 이만큼 있던 거잖아요. 그게 줄어서 이만큼 있어요. 탄력이 있을 때는 그냥 피부가 늘어난 게 그대로 딱 붙어. 그래서 이 앞에 늘어진 게 없어요.
하지만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탄력이 없어질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대로 붙을까요? 절대 붙지 않아요. 그럼 이 남는 피부는 앞으로 처지게 되죠. 그래서 턱보톡스 맞는 분을 또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앉았을 때 말씀을 드리면, 앉았을 때 옆에서 이렇게 살짝 봐보면 여기는 꺼져 있어요. 근데 앞에가 볼록해. 아, 그럼 이분은 보톡스 맞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시는 분한테 턱보톡스 맞으셨네 하면 막 놀라는 분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냐. 근데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진료를 받던 의사라면 그 정도는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뒤가 꺼져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요 앞에 피부가 늘어지면서 여기는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과 같은 경우는 보톡스랑 어쨌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피부 늘어짐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과연 수술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일단 제일 간단한 거는 처진 거 올리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 올림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리면 눈이 이렇게 착 찢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절개에서 하는 페이스 리프트도 마찬가지고 실로 하는 스레드 리프팅, 실 리프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녹이는 걸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부위를 흡입하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또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목 부위 이 부분에 일단은 지방을 흡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빼는 거죠. 일단은 최소 볼륨을 조금은 빼줘서 약간 평평하게 해줘요. 그거의 효과는 실 리프팅의 효과를 더 유지시키는 효과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실 리프팅을 하는데, 실 리프팅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의사들마다 틀리고 환자의 처짐 정도 그리고 어느 부위에 뭐가 살이 많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분 지금 여기 살 많잖아요. 많은데 만약에 이걸 수직으로 올린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고 보니까 여기 살이 더 많아지니까 절대 수직으로 올리는 수직 벡터로는 실을 올리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 그러면 어느 방향을 올리느냐? 그러면 이렇게 올려볼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당겨지면서 얼굴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좋은데 옆으로도 가니까 옆이 넓어져. 그래서 팔자랑 마리옷은 좋아졌는데 얼굴이 커졌어요 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당기는 벡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당기는 벡터는 우선은 45도로 위쪽으로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당겨 드리는 거죠. 그럼 제 얼굴도 봐도 여기도 많이 좋아지잖아요. 두 번째 환자분 1번은 먼저 흡입 어느 부위? 팔자 위 그리고 우리가 입가 위에, 이건 마리오넷. 저게 되게 보기 싫잖아요. 저희가 점점 나이가 이제 드실수록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이 하안부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목도 있기 때문에 목 부위 흡입, 이 세 군데를 흡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흡입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당겨줘야 되는데 과연 어디로 당길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사선으로 위쪽으로 당겨줍니다. 실제적인 실은 머리 안쪽에서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요, 안쪽에서 이렇게 당겨줘요. 실이 이렇게 길게 생겼거든요. 이 긴 거에 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중간은 비어 있고, 이걸 넣고 나서 빼서 보통은 그냥 컷 해주거나 아예 이 아까운 이 실을 조금만 쓰지 말고 전체를 다 쓰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넣고 나서요, 빼면서 동시에 다시 머리 이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풀을 통으로 쓰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실은 보면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 넓이에 비해서 실제로는 실 두께는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정말 요 정도, 요거보다 가늘어요. 요걸로 이 얼굴을, 이 면을, 그러니까 실로 면을 당긴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최대한 공간을 좀 넓게 한번 당겨볼까 하는 게, 예전에 혹시 기억이 나시면서 판 리프팅이라 그래서, 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판이잖아요. 판으로 당겨준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 절개 넣어가지고 고어텍스를 여기다 얇게 이만큼 넣은 다음에 툭 당겨서 꿰매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고어텍스가 유착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유착이 된 몇 달 후에 다시 열어서 얘를 당겨서 뒤에다 고정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접촉 면적을 좀 넓히자고 저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멍을 뻥뻥뻥뻥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으로 가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요. 하지만 요거보다는 조금은 더 면적을 넓히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그 재그 지그 재그 직재그 테크닉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보통 타겟층은 스마스라고 해요. 저희가 페이스리프트에서 절개해서 당길 때 그냥 피부를만 당기는 방법, 그 다음에 뼈 밑으로 당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역시 스마스를 당기는 거거든요. 스마스 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층을 실질적으로 당겨줘야지만 효과도 크고 오래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도 마찬가지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스마스층에 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과연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손 느낌이라는 건 정말 무시 못해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오른손은 느끼지만 왼손으로는 손끝과 손바닥으로 실의 깊이를 의사가 느껴야 돼요. 만약에 층이 얇게 들어갔거나 너무 깊게 들어갔을 때는 되게 뻑뻑해요. 이제 손바닥에서 이렇게 느껴보면 바늘이 너무 막 가까이 만져지면 너무 얇게 들어간 거고요. 바늘이 잘 안 느껴질 정도로 깊어? 그럼 너무 깊게 들어간 거예요. 스마스층은 중간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넣으면 딱 이제 그게 이제 노하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의 경험이죠. 또 한 가지 얼굴은 평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굴이 평면이면 실을 평면으로 같이 쭉 넣어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울 거예요. 하지만 얼굴은 곡면이에요. 이 곡면을 실을 곡면 따라서 이렇게 잘 넣어줘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만에 하나 이 실이 넣다가 곡면에 걸려서 가까이 갔다. 그리고 다시 깊어졌다. 그럼 이 부위는 찝혀서 쑥 들어가 버린 거죠. 실하고 나서 찝혔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을 그런 스마스층이라는데 아주 잘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넣고 나서 바로 빼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VC를 쓰는데 이 VC이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넣고 그냥 자르기만 해도 립스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수준이고 저는 그래도 성형외과 지금 24년, 전문의만 24년, 레전트까지 하면 28년, 인턴하면 29년, 뭐 군대까지 하면 33년, 엄청 긴 시간을 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달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지그재그 리프팅도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 그냥 쑥 빼지 않고 빼기 전에 한 바퀴를 돌려줘요. 이거는 수술하는 의사들만 알 수 있어요. 돌리면 이게 꼬이면서 실이 꼬이면서 안에 조직을 다 착 잡아버리기 때문에 한 3-4바퀴 돌리잖아요. 안 빠져나와요. 바늘이 안 빠질 정도로 세요. 그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한 바퀴 정도만 살짝 돌려줘요. 그러면 이 끝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요구하는 거는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매듭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1cm 정도 쏙 빼요. 그러면 이만큼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 또 한 번 돌려줘요. 빼고 돌려줘. 그럼 여기서 매듭이 또 탁 걸리니까 돌기도 있지만 또 제가 만든 매듭이 또 조직을 또 까면서 또 잡아주니까 튼튼해지죠. 그 다음에 또 1cm 빼요. 그 다음에 또 돌려요. 1cm 빼 돌려, 1cm 빼 돌려, 1cm 빼 돌려, 1cm 빼 돌려.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 입구까지 다 오면 거기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갔던 바늘을 빼서 뒤로 로테이션을 시켜서 위로 쭉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의 길이를 저는 풀 실을 다 쓰는 거예요. 예전에 이 롱 캐뉼라를 쓰면 조금 짧게 낼 때는 실이 막 반 정도 이상 남아서 막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아끼자. 그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쪽에 보통 4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당겼잖아요. 당기고 나니까 이제 리프팅이 됐어.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절개한 페이스 리프팅이 아니잖아요. 실만으로 했을 때는 좀 더 실의 개수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저는 이제 요 귀 앞쪽에서 이제 이 방향으로 당겨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당기면 피부가 너무 많이 남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당겨 놓은 상태에서는 이 방향으로 당겨도 피부가 나옴이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이제 귀 앞에서 보통 한 2-3개, 여기서 한 2-3개 정도를 또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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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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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귀 위쪽으로 쭉 올려주는 거죠. 쭉 요렇게. 요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연 뭘 할 거냐. 세 번째는 이제 다 했는데 또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아까는 당겼잖아요. 되게 길게 당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당겨도 이 중간에 피면 또 울어버리잖아. 그래서 조금 더 짧은 또 캐뉼 실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당겨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기고
당기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실이 전체에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기는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당긴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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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한 3개 정도 지그재그를 넣어줘요. 그리고 똑같이 또 끝에서는 버리지 않고 쑥 요게 저희 지금 요즘 제가 하는 테크닉이에요. 근데 이 테크닉이 저도 늘 바뀌어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또 바꾸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효과가 없을까 늘 고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10월 중순에 제가 지금 청담리에서 하는 실 테크닉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결론은 뭘 한 거냐, 팔자위, 마리오네 라인 위, 턱 부위 이 세 부위를 흡입하고 VC라는 돌기실로 당겨주는 수술을 한 거죠. 한마디로 스레드 리프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셨을 때 뭔가 두 분 다 리프팅 같이 보이지만 이분은 턱보톡스로 뒤에 근육을 줄여줘서 얼굴을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너무나 간단하지만 정말 큰 효과. 저도 턱보톡스 갖고 정말 효과가 큰 얼굴이거든요. 이런 분도 효과가 크죠. 이분은 늘어짐이 메인이시기 때문에 늘어진 걸 당겨주는 수술을 한 겁니다. 혹시 오늘 다 들으신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영상 찍고 또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